예, 반갑습니다. 스테드입니다. 높은 비율로 한국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갭 투자, 코인 투자에 맞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급등주를 타지 않았다 해서 돈을 못 번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중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계좌에 1,000만 원 있는데, 나는 지금 비트코인 1억 할 때, 엔비디아 974달러 할 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1200달러 할 때 등등 급등주를 타지 못했다면, 나는 PTSD가 올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돈을 못 벌었다. 내 계좌에 있는 돈은 뭡니까?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서 포모가 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회사 동료, 선배, 절친들이 수익 인정하면서 샀어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에서 기사들이 올라오면 더더욱 절망감을 느끼죠.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최고점 1229달러에서 30% 가까이 지금 폭락했죠. 제가 제 영상에 올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절대 사면 안 된다.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올렸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올라타는 말에 타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내가 이 올라탔는데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또 올라갑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는 올라타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된다라는 영상 올렸지만 그거는 한번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이 났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 타다 보면 어느 순간 꼭지에 내가 몰려 있습니다. 왜? 내가 어느 순간 탔다가 이게 급등을 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또 보유 했었으면 수익이 났을 건데 왜 내가 팔고 나갔지라는 생각에 더 올라갈 줄 알고 또 들어가는 거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익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좋은데, 왜냐면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건 좋은데 팔고 나가고 더 이상 수익이 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끝을 내면 되는데 계속 수익이 날 줄 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첨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40만원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9만원 가까이 떨어졌죠.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주구장창 오를 때 대중들, 시장에서는 이 첨보에 대해서 아주 좋다,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폭락했죠. 결국은 뭡니까? 주식이란 거는 이 스토리로 오르다가, 주식은 이 스토리로 오르죠. 스토리로 오르다가 뭐냐? 결국에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단기는 스토리로 오르지만 장기는 결국 실적에 입각한다. 자, 파도라는 기업이 있고요. 제가 좀 반도체 좋아하는데 이 회사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결국에는 주식은 뭐야? 실적이죠.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 회사 빨간색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면 돼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진짜 이 회사만 뭔가 만들 수 있는 회사면은 이렇게 적자가 나도 괜찮아요. 반도체에서 이 회사의 제품만은 무조건 써야 된다. 뭐 ASML이라든지 뭐 AMAT, 어플라이드 머틀리얼이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뭐 일본의 TL이라든지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데 계속 제품 개발해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 수요가 많지 않아. 근데 향후에는 그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에 적자면 되는데, 이 파도라는 회사가 만드는 게 제품이 이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SSD가 이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는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자, 47,000원 때 폭락해서 지금은 16,000원대까지 내려왔죠. 저는 아직도 이 주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뭐 투자자들한테 미안하지만 보세요. 매출액 보세요. 매출이 이 정도인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순이익이 564억이 나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지만 매출이 564억 정도, 220억 정도. 지금 적자잖아요.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크레더블 회사고, 제가 왜 이 회사를 투자하냐면, 자, 26,000원에서 반토막이 났잖아요. 지금 13,000원대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 회사의 재무표를 보면, 물론 2023년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대를 벌고 있잖아요. 부채 비율도 보세요. 16%, 19%,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있고요. 자, 이런 회사도 주가가 이래 못 가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없는 회사가 주가가 이렇다라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신용평가사는요, 신용평가사는 독점회사입니다. 독점회사. 이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용평가사는. 그리고 저는 누누이 제 계좌를 인증했기 때문에 선행매매 아닙니다. 제 계좌를 인증했죠. 선행매매 아니에요. 들고 있다가 계속 이 종목 추천해갖고 올라서 파는 그게 선행매매죠. 자,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제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과연 주가가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갑니다. 지금 주가가 좋냐. 자, 작년 12월 달 부근에 42,000원 하던 게 2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6배 가까이 올랐죠. 단기간에 6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자, 단기간에 6배가 올랐단 말입니다. 주가가. 그러면 매출이나 순이익도 6배가 올라야죠.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1회 1비를 할 필요 없이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등주를 탔다 해가지고, 아니 급등주를 못 탔다 해가지고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좌는 그대로, 내 돈은 내 계좌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내가 못 타서 내가 포모 온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등주를 탄 사람들 중에 소수만 돈을 벌었어요. 물론 내가 본 것 같지만 이렇게 벌었어. 근데 또 팔아요. 무서워서. 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 정도 올랐으면 다들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 마지막 폭탄이 나가 아니었으면 바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폭탄은 내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 딱 요까지 왔다가 내가 마지막에 이걸 탁 넘기고 나는 팔았으면 좋겠어. 이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이까지 오르면 팔고 또 오르네 또 들어갔다가 또 이까지 오르면 팔고 또 오르네 해서 들어가다 마지막에 결국엔 자기가 폭탄을 안는 거죠. 자, 에코프로도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여기서 이까지 오를 때 얼마나 좋았으니까 시장에서는 막 에코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뉴스도 많이 나고요. 7월달 부근이죠. 7, 8월달 부근. 막 에코프로 샀어. 2차전지 샀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자고 나면 계좌가 오른다면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관련된 그런 인증 짤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때 2차전지 없는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수급이 모두 2차전지에 몰린다. 다른 종목들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똑똑한 사람들은 2차전지를 안 샀죠. 7월달 부근, 8월달 부근에 2차전지를 안 샀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대중들과 투게더 같이 가지 말고 같이 밸류 투자를 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나중에도 영상 올릴 건데 어떤 영상 올릴 거냐면 오늘 삼성전자 관련돼서 영상 올릴 거예요. 삼성전자 평소에 관심 없다가 오늘 잭슨 항에 대해서 얘기해갖고 삼성전자 폭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유튜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죠. 주가 가나 못 가나. 그래서 대중들과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가, 자, 웃긴 거 이쯤에는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이쯤에 서로 산다 그런다고. 자, 1년 전만 해도 몇 배가 올랐어요. 몇 배가, 이 회사가. 몇백 프로가 올랐잖아요. 급등했잖아요. 1년 만에. 그래서 사람들은 포모 온다. 아, 내가 왜 이 종목을 못 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자, 애증에 2차전지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혼돈에 빠진 투자자들. 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최두성 파이낸셜 기자가 쓴 글이고요.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2차전지 관련주의 급등락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은 2차전지의 성장성을 인정하지만 올해 들어 펼쳐진 상승세는 가열 현상으로 평가한다. 그래도 대다수는 가열 현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대다수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도 많이 올라서 몇백 프로 올랐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강풍이야.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딱 마지막 타이밍에 최고점에 딱 폭탄 돌리기 기술을 던지고 나는 거기서 팔고 나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2차전지가 조정 후 더 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야 한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근데 2023년이면 거의 최고점이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최고점이잖아요. 올해 들어 2차전지의 급락 현상이 나오기 직전인 이달 25일까지 포스코홀딩스는 유가 증권시장에서 137% 상승률 기록. 급양은 531%. 에코프로는 1100% 올랐어. 1100%. 11배가 올랐어. 11배가. 에코프로 BM도 4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쯤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올랐다 생각을 드려야죠. 물론 내가 이거 못 들어가서 돈을 못 번 거에 대한 그런 폼 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정도 올랐으면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카페에서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2차전지 ETF 매수했어요. 어떤 종목이냐? 솔 2차전지 소부장 FN 100주 정도 매수했었네요. 100주. 자, 100주 정도 매수했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로 치면 7,700원입니다. 7,700원. 물론 이분이 얼마만큼 담았는지 더 이상 더 담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7,700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이게 솔이 최고점 찍었다 칩시다. 이거 2차 그때 못 샀다고 포모죠. 포모.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그때 안 들어가길 다행이라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가상화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최고점일 때는 모르지만 지금이 조금 강풍이다.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들 때가 언제냐면 이 책. 그러니까 서점가에서 이런 베스트셀러 책들이 주식 책 아니면 재테크 책들이 강풍처럼 나올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너도 나도 재테크 책을 다 쓰려고 하죠. 재테크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 재테크 책 잘 안 팔립니다. 지금은 그나마 비트코인 책이 팔리죠. 주식 책 잘 안 팔려요. 그리고 부동산 책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 책들, 주식 책들 이런 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가 저는 약간 강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즘 2차 전지 보면 사람들 감기인데 7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최고점일 때죠. 요즘 2차 전지 보면 사람들 감기인 듯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튤립 버블은 아니고 카카오처럼 확 올랐다가 한 번에 빠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너무 사람들이 감기에 날뛰는 듯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일부 금액 뒤늦게 들어갑니다. 라고 하네요. 뒤늦게. 자, 이분은 내가 보니까 PTSD 왔습니다. PTSD 왔어요. 예. 이분은 PTSD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거죠. 자, 2차 전지 없는 나. 자, 이분도 포모가 왔습니다. 포모. 2차 전지 없으니까 이분도 다른 섹터에다 투자하신 것 같네요. 자, 이번 장을 보면 그동안 물린 게 있어 올라가는 거 보고도 올라타지 못하고 외면하는 나. 있었어도 일찍 팔아버린 나. 저랑은 주식이 참 안 맞는 것 같다. 소외감이 느껴본 적이 없네요. 이처럼 이렇게까지 소외감 느껴본 적이 없다. 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랑 멀어져야겠네요. 야, 이분은 주식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과 일회일비 많이 하고 남의 종목을 보면서 부러움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주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3전 65층인데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역시 7월 25일이고 3전이 못 갈 때죠. 그에 비해서 2차 전지는 엄청 잘 갈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포모가 온 거예요. 이때는 2차 전지에 수급이 많이 몰릴 때잖아요. 이분은 본주랑 우선주,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같이 투자했던 분이고 우선주는 만약 10%다. 근데 지금 보유했었으면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10% 이상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자, 이분은 타이거 2차전지를 6천주 평균 단가 13,000원에 매수했고요. 2024년 7월 25일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고점 부분이죠. 또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가이드 100주를 또 매수해가지고 12,980원에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고점은 아니지만 최고점이 거의 15,000원 부근이죠. 최고점이. 그러니까 14,905원이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A, 에코프로, 포스코 등등 하면서 오른 건 처음 본다. ETF가 10% 가까이 오른 건 처음 본다. 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이거 소재가 8,155원까지 떨어졌죠. 반토막 가까이 나버리죠. 14,000원에서 8,000원까지 떨어집니다. 8,000원. 자, 이분은 주구창창 이 FN 가이드 2차전지 관련 글이나 2차전지 글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 2023년 10월 26일부로 글이 안 올라옵니다. 빡치는 거죠. 빡치는 거죠. 자, 내가 급등주에 안 들어가면 손해볼 일은 없어요. 돈 벌 확률도 없죠. 손해볼 일은 없어. 근데 급등주에 들어가면 내가 돈 벌 수도 있어도 확 마이너스 될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문재인 때 집 안 샀어. 벼락거지야. 내가 집을 안 사서 벼락거지가 됐어. 나만 아직도 전세야. 내 친구들은 다 집 샀는데 돈 벌었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마지막 꼭대기에 산 사람들이죠. 마지막 꼭대기. 금리는 금리대로 비싸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요. 자, 비트코인도 1억 돌파했다니까 기사가 나와. 너 비트코인 샀어? 나만 비트코인 없어. 라면서 또 이런 기사들이 주궁창창 또 나온다고요. 또. 그럼 또 뒤늦게 비트코인, 이번에 비트코인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 ETF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반감기도 나오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라면서 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2021년 이은정 기자 쓴 글이죠. 소처럼 일했는데 벼락거지. 올해는 무주택 신세 면할까? 라는 짤입니다. 짤. 기사죠. 기사.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이라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주식 카페 쓴 글입니다. 사람들이 왜 전세계 1등 주식 전문가 워런 버핏 말은 무시하고 소위 방송으로 뜬 개인 투자자 말은 그렇게 믿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유튜버죠. 주식 유튜버의 말은 왜 그래 처음 있냐? 어떤 분야든 1등만 따라하면 절반은 따라간다. 우리가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잘 모르는데 1등,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면 뭐 못해도 반에서 중간은 간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전세계 1등 주식 전문가 워런 버핏. 미국 지수 ETF만 사도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보다 수익이 높다. 자, 여기서 ETF는 인덱스죠. 인덱스. 액티브 펀드 아닙니다. 인덱스예요. 자, 좋게 나오는데 왜 미국 지수 ETF를 안 사고, 그러니까 VOO나 IVV 아니면 QQQ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소위 방송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BJ나 유튜버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 말은 듣고 소형주를 사거나 일명 계잡주를 사는 것인가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 추종 ETF를 사면 되는 것을 왜 개인 투자자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소형주를 사거나 일명 계잡주를 사느냐?
자,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공부를 평소에 항상 고득점 맞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확률이 높지. 어쩌다 시험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고득점 나오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다 같은 이치가 아닌가요? 라면서 글을 썼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비유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이거예요. 어쩌다 시험 난이도가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어쩌다가 후루룩 끌어 모의고사에서 좀 높은 점수 나왔어. 이 사람이 평소에 잘 못 나오는데 그날 볼펜 굴리기에 컴퓨터 사인펜 굴리기 해가지고 아니면 찍었는데 잘 나왔어.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같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S&P 500 ETF를 사면 되는데 왜 계좌주를 사느냐? 왜 소위 급등주를 추천해 주는 걸 들어가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요, 제가 보니까 주식으로 부동산 갭 투자로 코인 투자를 못 벌어요. 왜? 진득하게 엉덩이 앉아서 투자를 해야 되고 설사 내가 급등주를 못 샀어. 하지만 내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분석하고 고민해서 들어간 종목을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어떤 분 보세요. 삼성전자를 65,000원에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10%라서 내가 포모가 온다. 그래서 이거라도 지금 팔고 나가고 2차전지 들어간 게 맞느냐? 자, 2차전지 지금 팔고 나가도 되느냐? 일단 7월 26일 최고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 그때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급등주 안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제 유튜브 짤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엔비디아를 매수하지 않는 이유,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를 언제 매수했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개잡비야, 이 개쓰레기, 개잡주, 개비디야 라는 말들이 나올 때 저는 엔비디아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974달러 들어갔으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점 비쌀 때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평단이 200달러, 300달러인 사람들보다도 저는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크레더블, 제 계좌 인증만 안 했잖아요. 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종목들 인증한 거 한번 보세요. 제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그나마 시중에서 좀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들어간 거예요. 아까 이크레더블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크레더블. 제가 이크레더블 들어간 이유는 자, 최고점 26,000에서 지금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그래서 제가 이크레더블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개잡주냐? 이 회사가 개잡주냐?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모기업이 한국 기업평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신용평가사 우리나라에 몇 개 없단 말이에요. 독점을 형성하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파도라는 기업은 여러분, 파도라는 기업은 이 회사만 SSD 생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 회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급등주를 못 탔다고 내가 손해가 아니에요. 왜 급등주를 못 타서 내가 안절부절하고 다른 사람 종목과 비교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급등주를 타갖고 자, 부동산 문재인 정권 말기 때 부동산 타가지고 손해본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호가창이 몇 억씩 떨어진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급등주 에코프로 같은 거 150만원 들어가갖고 더 갈 거라 생각했는데 6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학습 효과를 경험하면서 제가 누누이 주식을 확률에 입각한 데이터로 분석해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등주 안 샀다고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그 돈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랬죠. 급등주만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패가 망신할 것이다. 피터 렌치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인기주 급등주만 찾는다면 말년에 정부 보조금에 연명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얼마만큼 공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가진 학습효과, 경험, 이때까지 주식했던 경험, 데이터를 쌓고 축적해서 반성을 통해서 내가 왜 손해를 났는지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복기로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